이번 영상은 내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1 또는 고2 내신 성적표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아니면 그 이하로 받은 학생들은요,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내신과 스펙 관리를 잘하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신 1, 2등급 학생에게 할 이야기이고요. 내신 4등급 이하의 학생에게는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내신 1등급이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대학, 의치안을 꿈꿀 것이고요. 중경 외시 라인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신 2등급이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인서울대학은 무난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내신 3등급이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위권 인서울대학과 수도권 대학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신 4등급 이하 내신으로는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두드려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성적을 잠시 보자면요, 대표적인 학교로 이제 인천대를 보겠는데요. 인천대 같은 경우 교과 성적 우수 전형 같은 경우 영어 교육과는 2.1대, 윤리교육과 2.7, 행정학과 2.75, 컴퓨터공학부 2.75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인천대 상위권 학과를 가려면 2등급대에 들어와야 합니다. 낮은 과라 해도요, 일단 3등급대는 들어와야 되는데요. 인천대 같은 경우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3.74등급, 도고동문이 3등급, 해양학과가 3.94등급으로 일단 3등급대는 들어와야 합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대학도요, 3등급대는 들어와야지 합격을 하고요. 3등급 후반은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사학과는 3.05등급, 영어 영문 3.28, 스마트 시티 공학부는 3.53등급, 국어국문학과 3.46등급 등 3등급 후반이 합격이 어려운 곳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요. 학종의 모집 인원은 줄어듭니다. 만약 4등급 이하의 학생인데요, 지방 사립대를 목표로 한다면 수시로 가나 정시로 가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공립대도 미달이 나는 상황에 지방 사립대의 경우 의치 한약수 학과나 그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과 빼고는요,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 수시 정시가 아니라요, 정시가 끝난 후 추가 모집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추가 모집으로도 인원 다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학생이 없다 지방대 소무열 6기 추가 모집서도 미달 속출. 추가 모집을 해도요, 미달이 나오기 때문에요, 수시 정시에서 시험을 못 봐도요, 정말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입 18,038명이 추가 모집이 되었는데요. 지방대 미달 사태가 재현될까 하는 신문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요, 18,038명의 추가 모집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추가 모집을 해도요, 다 못 채운 학교는 많았습니다. 내가 4에서 7등급인데요. 그래도 지방 거점 공립대나 수도권 대학 이상을 생각한다면요, 입시 전략을 조금은 바꿔야 할 겁니다. 고3뿐만 아니라 고1, 고2 모두 해당이 되니 잘 판단하고요,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정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를 보겠는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 하위 그룹학과의 경우는요, 70% 컷 평균 100분위 기준이 57에서 6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화학과 58.5%고요. 식물자원학과 60.2%, 지역건설공학과 60.7%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대 중간그룹 학과를 오게 되면 70% 100분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리교육과 평균 컷 70%, 경영학부 71%, 환경공학과 71%의 평균 컷이 나오게 됩니다. 충북대 60% 선이라고 하면요, 수능 등급으로는요 4등급 컷입니다. 즉 국수탐이 444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문 닫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명 중 7등의 점수가 444이지만요, 실제 8에서 10등까지의 점수는요, 한참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555 이런 게 아니라
66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시를 겪으면 이런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표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요, 조금 더 입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모집 정원이 10명인 학과의 경우 지금 보시는 구간이 입시에서는 최초로 합격하는 점수대 구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충원이 100% 돌아서요, 10명의 예비번호가 나왔을 때 합격하는 추합의 구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문 닫고 들어갔다고 말하는 경우는 이렇게 10명 모집인데 추가로 10명이 돌아서요, 20등으로 들어간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21번째가 되어 바로 마지막 예비 1번이 되어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격자와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펑크라고 하는 경우는요, 바로 이 구간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이죠. 이 학교의 평균 등급은 1.7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2등급 중반이 합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추합에 있는데요. 먼저 상위권 최초 합격자의 경우 이 학과에 넣었어도요, 1순위 대학은요, 아닙니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으로 모두 떠나는 학생들이고요. 이 구간의 학생들은 1에서 4순위까지 지원자가 되겠지요. 정시라면 1에서 2순위 지원자가 될 겁니다. 특히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중요한데요. 이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이 학교가 1순위 대학의 지원자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최고 순위의 학과가 아닌 경우 펑크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심리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쪽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요, 본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요, 포기하고선요, 다른 대학으로 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쪽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앞에 몇 명 더 들어오면 떨어지니까요, 안정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대의 학생들이 사라지면서요, 펑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펑크가 날 때는요, 어설프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원자층이 얇기 때문에요, 급강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펑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실제 1등으로 들어온 학생과 마지막에 들어온 학생의 정시에서의 격차가 큰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기사인데요, 수학 8등급도 합격했다는 기사이고요, 학생 수 감소에 지방 공립대 전원 합격이 속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펑크로 인해 정시에서 수학 8등급을 받고 그것도 수학과를 합격하는 일이 발생된 사례이지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 8등급을 올리고요, 지방 거점 공립대에 합격을 알려 화제가 되었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대학도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대 보겠는데요. 강원대도 하위 그룹에서 형성된 학과들의 경우는요, 평균 컷이 60%가 안 됩니다. 지역건설공학과 54%, 동물자원과학과 58%, 동물응용과학과 59%로 60% 컷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능에서 4등급 컷은 60%가 마지노선인데요. 54에서 58%가 합격이라면요, 555가 나오고도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대 의학보건계열을 제외한 최상위 그룹군도요, 70%대 수준입니다. 3등급 컷이 77%니까요, 70%대 수준이라고 하면 444가 될 겁니다. 즉 내신으로 4등급이 나와서 크게 대학을 올리기가 어렵다면요, 정시 3등급대를 목표로 정시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위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신 등급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요, 내신 1등급대 학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수시로 가는 게 정시보다 100배 쉽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일반고 내신 1등급은요, 거의 꿀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대 학생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수시로 가는 게 정시보다 50배는 쉽습니다. 내신 3등급부터는요, 수시로 가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시가 유리합니다. 내신 4등급 이하부터는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내신 등급은 절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일단 내신은 챙기기 바라고요.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이 학종 챙기고 할 때요, 정시 조용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정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망하는 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내가 정시를 택하는 순간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게 되고요. 내신도 안 챙겨도 되죠. 세특도 안 챙겨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모든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요, 나는 정시뤄야 하면서 무사태평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세특 챙기고요, 내신 챙길 때 본인도 내신은 짧게라도 준비하고요, 그 시간에 정시 공부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스케줄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정시 시스템보다는요, 아직까지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요, 정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데요, N수생들도 강제로 학원에서 정시 스케줄 잡아도요, 못 따라가는 판에 내신 4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정시 스케줄 잡고 혼자 공부한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 합니다. 정시로는 앞서 얘기한 딱 두 가지만 잘 지키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과 스케줄 관리입니다. 저는 가급적 수시에서 승부를 보라고 얘기하는 편이지만요, 그게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도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학생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일반고 학생도 내신이 안 좋은 경우는요, 정시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절대 안주하지 않고요, 시간 할애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요, 정시의 길 또한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4등급 이하 때 학생들 수능 준비를요,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